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영상을 한 편 보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안전벨트 보이시죠, 여러분? 안전벨트.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의 블랙으로 이 외관과 굉장히 통일성을 줬어요. 블랙 앤 화이트. 굉장히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고 안에도 이렇게 조명을 쭉 주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해놨고 다 지우면 그리고 실내 라이팅 방금 말씀드렸고요. 좌석 구분도 이렇게 라이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졌죠. 벤틸레이션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로고를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뒷편도 그렇고 로고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해서 노출을 좀 극대화를 했다. 이런 게 많을수록 뭐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 전면부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일단 이 볼로시티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쓴 것 같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모든 걸 의미한다. 보시면 이제 히든 타입으로 도어 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까 이렇게 누르니까 딸깍하면서 위로 열렸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면 사용한 걸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면 사용한 거 이렇게 곡선 여기도 넓히고 쭉 면으로 뽑고 여기도 면을 하나 또 줬죠. 양감 같은 거를 쭉 줬죠. 이런 면 사용한 거를 한번 5초간 봐주세요. 네, 보셨다면 다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로고 사용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었죠. 배터리가 총 9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패널 그 아이패드 같이 생긴 패널에서 지금 1번부터 5번은 뭐 한 80% 남았어. 뭐 대신에 6, 7, 8, 9번은 30%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나온 디스플레이에 나온다면 뭐 6, 7, 8, 9를 빼서 건전지 교체하듯이 미리 충전해 놓은 이와 같이 똑같이 생긴 애를 이렇게 4개를 한 번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교체한다면 그런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대박일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보시면 지금 이 기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펠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사고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항 같은 경우는 기체가 있으면 옆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 무릎 높이에 이 프로펠러가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쉽게 이렇게 동선 이 주위로 이 기체 주위로 그냥 쉽게 안전하게 동선이 좀 확보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시트도 지금 투톤 컬러로 이렇게 뽑았죠. 질감도 좀 많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도어 핸들 손잡이 보면 굉장히 좀 기존에 있는 그런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은, 예, 이게 좀 새로운 엄청 혁신적인 그런 모빌리티인데 자동차 타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이제 탑승할 때 이용하는 손잡이가 있고 시트 이 가죽 질감이랑 두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께감이라든지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아까 그 X2 모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넓은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전 모델 X2보다 개선이 많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후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3년. 네. 2024년. 굉장히 아직 멀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마 여기에 이제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단에요. 여기도 이제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도어 끈에도 브랜딩을 했고 마감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보시면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야 측면에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아까 X2 모델에 비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경쟁사 유튜브나 경쟁사의 그런 영상들 보실 때 이 항과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보시면 이 항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면 이렇게 이 항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보다 보니까 이 우측에 Avionics Inspection Panel이라는 게 있어서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없더라. 예, 검색을 했더니,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볼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널 소재마저 브랜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신기술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벤츠에 뭐 AMG라고 하는 그 고성능 엔진이 있고, 그리고 아우디 하면 콰트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예. 그런 여러 가지 핵심 기술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UAM 시장에서도 뭐 현대 같은 경우는 N인가요? 그 고성능 차 N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런 UAM 사양들도 나중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 보면 뭐 4휠 드라이브다, 뭐 2휠 드라이브다, 뭐 오토다, 매뉴얼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이 사양이 일반인들도 다 너무 당연히 알 정도로 유명하고 기본적인 건데, 이 UAM도 나중 되면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어떤 타입명이라든지 어떤 기술 이런 거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다들 그냥 쉽게 상식처럼 알게 되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항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 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볼로시티가 자동차 시트라든지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따와서 적용을 시킨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접근을 했을 때 이 제품 디자인이나 제품의 사양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회사와 최근에 썸띵이 있었잖아요. 바로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의 이 되게 연세 지긋하신 분도 중국에 오셔가지고 이 항의 모델을 타셨는데, 여기랑 전략적 파트너십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요. 그래서 폭스바겐만 놓고 보면 일단 뭐 배터리 측면에서도 좀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고, 왜냐면 전기차를 폭스바겐이 하고 있고 물량을 늘리다 보면 지금은 뭐 배터리 뭐 이만큼의 100을 주고 사는 걸 똑같은 양을 나중 되면 뭐 30, 50만큼 주면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이양한테도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비용적인 그런 절감 측면에서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스코다, 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 그런 모델들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시트도 들어가고 뭐 이런 안전벨트 넣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향도 단순히 대중화 모델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고급화된 버전을 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향이 지금 하려는 거는 아반떼급의 이 향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자면, 나중 되면 뭐 G80이나 GV80 같은 더 프리미엄을 가진 모델을 기체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걔네를 지금 폭스바겐의 뭐 골프 아니면 업 이런 차에 들어가는 소재며 이런 걸 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쓰는 되게 고급화된 소재를 갖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동차 회사와 콜라보나 뭐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 무엇보다도 폭스바겐이 유럽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판매 채널 구축에 있어서도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 단순히 이런 폭스바겐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포트 건설이라든지 뭐 그렇게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포르쉐를 제가 왜 갖다 놨냐, 디자인적으로 이런 이항이나 뒤에서 이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항 이미지가 너무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이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의 이런 디자인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뭐 컨셉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좀 영감도 가져오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랑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얼마나 흥분시킬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UAM 같이 15년, 20년 후에 대세가 될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브라질의 엠브레이어. 이런 각 기업과 그 해당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PR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그 아티클에 들어가는 사진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브랜드들별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이 브라질 회사는 이런 느낌이에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릴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지금 맨하탄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여기 자유의 여신상 보이고요.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홈페이지에서 따왔고,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나베이 샌즈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다음은 키티혹. 키티혹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설레고 날씨가 한 영상 17도 정도 되는 봄밤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설립한 펠컨 에이비에이션이 아니라 이 레오나르도 펠컨 에이비에이션 서비스 관련된 이 이미지. 네. 컨셉 이미지인 거죠. 네. 허니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재 관련돼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회사가 UAM 기체 시장에 약간 부품이나 그런 측면에서 소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혁신을 이뤄야지만 브랜드 메이커들이 그걸 갖다가 잘 쓸 수 있겠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벨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보통 PR 기사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년 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와우가 넘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저 그렇죠. 보시면 아이리스라는 회사도 있대요. 이건 지금 3인승인가요? 이 뒤에 잠시만요.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연로 3명, 연로 3명 들어가서 총 6명 들어가는 것 같네요. 느낌이 왠지. 그리고 솔베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국내 메이커들을 볼게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촌스럽다. 네, 그런 생각. 하나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 하나 이글스 유니폼 컬러를 여기다 갖다 놨죠. 보시면. 네. 그리고 이 다리를 봤을 때 이거 어느 다리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넘어가서 현대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게 2019년 1월인가요? CES?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흥분을 안겨줄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항의 이미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와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도 흥분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죠. 그래서 7인승 디자인할 때는 좀 좋은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투자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시각적인 그 업체의 자료들이거든요. 뭐 보고서에 들어온 시장 전망이라든지 뭐 매출 상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업체들이 그리는 미래와 관련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 하나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CEO가 우리가 2030년에 이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확고하게 의지만 보이고 합리적으로 그 헤지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봤을 때 와우한 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볼로시티가 있었던 자료에 거기가 싱가포르 아닌가? 마리나베이 샌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볼로시티라는 모델명은 아마 자전거라는 이 프랑스어 여기서 좀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싱가포르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유는 싱가포르 하면 교통체증이 진짜 멍쩝니다. 죄송합니다. 멍쩔었죠 지금 제 목소리가. 죄송하고요. 네, 제 멍점 목소리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싱가포르 트래픽잼은 진짜 상상 초월이라고 해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량들도 그렇고 보시면 이 난리가 납니다 진짜. 뭐 이런 것도 비가 오면은 더 난리가 나고 밤에도 집에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은 기본이라고 해요. 근데 싱가포르 하면 제가 이런 기사를 봤었던 것 같아요. 2016년 보배드림 게시글인데 보시면 BMW 3 시리즈가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 5,300만 원 정도면 샀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1.6억, 5 시리즈도 520D 기준으로 한 6,29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억이에요. 싱가포르는. 이게 지금 다 싱가포르 가격입니다. 국내는 이거고. 대박인 게 소나타가 1.5억이에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소나타 뭐 풀옵션 해도 3천만 원 정도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1.5억에 소나타 타느니 당연히 3 시리즈 타는 게 더 핵 이득이겠죠. 싱가포르의 이 젊은 멋진 남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페셔널한 여자 선생님들은요. 현대차 싱가포르 홈페이지를 제가 바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봤더니 산타페가 일단 소나타 대 소나타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소나타가 지금 여기 안 파나 봐요. 이 산타페가 14만 1999 싱가포르 달러예요. 이게 얼마냐? 얼만고 하니 환율로 오늘 아침 환율로 봤을 때 1억 1천 안돼 보지 마세요. 1억 1,834만 원 1.2억을 내야 산타페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항 그리고 저희 같은 이항 주주들에게 싱가포르이 지금 세금이 비싼 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러면 부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벤츠 S클래스는 한 대 정도씩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벤츠 한 대씩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벤츠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년? 그때 나온 모델이고 조만간에 풀모델 체인지가 된다고 해요. 어쨌든 구형이 되겠지만 지금은 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시작가가 42만 싱가포르 달러예요. 그래서 42만 싱가포르 달러가 얼마인 거고 하니 3.5억. 3.5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영화나 뭐 소설에 나온 게 지금 배경이 싱가포르인데 걔네들 생활하는 거 보면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껌이죠. 화교들 대단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뭔고 하니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이항의 이 EH 둘라나 6 모델이 대략 한 3.8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들한테는 낮은 가격이에요. 굉장히. 벤츠 S클래스도 지금 3.5억 주고 사서 아까 그렇게 뭐 출퇴근 시간대나 평상시에 진짜 엄청 쩔어 있는데 이 도로 위에서 차라리 이 사람들은 S클래스는 그냥 S클래스대로 한 대 사고 UAM을 한 대 더 사겠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3.8억이라는 게 낮은 가격이다. 그 이유는 이 싱가포르의 자동차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EH 둘하나 6 같은 UAM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싱가포르의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기차 시대로 204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라든지 지금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길을 다 없애버리고 UAM으로 우리는 몰아가겠다. 이렇게 싱가포르 국가에서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년, 30년 그 이후 세대를 내다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지금 국토도 좁은데 좁기 때문에 UAM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섹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이항 관련된 뉴스 많이 보다 보면 뭐 오스트리아, 두바이, 뭐 파리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싱가포르이 이 UAM 회사들 사이에서 궁극의 그런 테스트 베드이자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싱가포르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최근에야 신설하고 인프라 확대하고 앨런 머스크가 싱가포르를 엄청 깠대요. 여기 보시면 관심이 없다. 친환경차 확대에. 왜냐면 보조금도 적용이 안 되는데 차 가격이 3억이 넘어가고 4억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얘는 노답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수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걱정하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러면 땅으로 다니지 마. 하늘로 다녀.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보조금도 이게 지금 2020년 2월 기사잖아요. 딱 1년 전 기사인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에요. 싱가포르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핵심이 될까요? 미국과 유럽은 이 자율주행차를 탑재한 전기차 이후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으로 UAM에 지금 포커스를 점점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UAM을 국가적인 차원의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죠. 국가가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이 UAM 사업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가져오려고 하는 거냐? 얘네가 바라는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 UAM과 관련된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게 궁극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지만 전기차를 지금 밀고 있는 게 전기차 브랜드 메이커를 미는 것보다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엄청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시장을 중국에서 A부터 뭐 Z까지의 부품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섹터에서 지금 전기차 이 헤게모니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중국의 그런 전략은 UAM으로도 연결이 될 거다. 만약에 전기차 관련돼서 중국이 세웠던 그런 전략들이 먹히지 않았다면 UAM을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이 좀 길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생존권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해수면 올라오고 차는 차대로 막히고 난리가 났는데 난리 났네. 그래서 UAM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낮죠. 이거는 사실 가장 큰 배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해서. 근데 오히려 싱가포르에서는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항 서학 개미님들은 제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5년 정도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1825일 내내 막 속 태우고 불안해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세월이 지났을 때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고생을 한 얼굴과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한 얼굴과.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저희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찾아본다, 리서치한다, 그리고 관심 계속 갖는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 저는 이 UAM 그리고 이항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일단 이게 되게 뜨거운 관심에서 비롯된 거다 보니까 주식수가 작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주식이 내려서 밑에서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결국 집요함과 파고드는 집요함과 정보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단톡방에도 보면 뭐 칭화대 출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어 능력자들도 엄청 많으신 거 보니까 그런 정보력 측면에서도 대단하신 것 같고 무엇이든지 확장을 시키자.
뭐냐? 우리의 잔고까지. 우리의 잔고가 100인데 뭐 200이 되고 400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셨거나 참가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항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제가 13.8에 처음 사서 20불 때 추매하고 그때 10% 빠진 날 하루 있었잖아요. 50% 오르기 직전에 이때도 40불로 마감했는데 제가 48불에 들어가고 75불에 추매하고 또 금요일 날도 120불에 추매를 했거든요. 300주 정도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40불대 내지 60불대 이항을 아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124달러라는 게 124달러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 추매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시총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네, 시총 관점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총이 이 13불일 때가 아마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불이었거든요. 10억 불이었는데 지금 시총이 잠시만요. 124불에 6.8 빌리언. 저는 이 이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20 빌리언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어떻게 제가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20 빌리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이죠, 감. 네, 감. 것. 그래서 지금 7이니까 한 3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단톡 여기 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장 못하고 장 안 열려서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